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땜질 대책 돌고 돌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카풀 4시간 합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참사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소비자 부담으로 증가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 구조가 문제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장관 후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 문화일보는 대북 제재 결사 반대한 김현철 어느 나라 장관 후보인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시기의 주장, 행적, 이런 태도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학자든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낸 것은 그 사람의 철학과 소신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적합한지 아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은 국회 내 역학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다수 국민의 판단을 받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정놀이 보는 듯한 청와대 민정수석 행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권 성냥 방송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입장을 설명하는 등 조국 수석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당 압박에 풀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법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부패를 막지 못한 게 아니죠. 법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으니 대통령 직속 산하에서 수석이 이 공수처 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권력을 잡은 세력이 선거 시기에 공약을 내걸었으니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보내서 심의할 문제다. 국회가 역학관계상 이것이 통과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국회 논의에 시작이 돼야 국민들의 심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 교훈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라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네요. 당연히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재벌과 결탁해서 부패했고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듯이 현 정부도 재벌과 결탁해서 박근혜 전철을 밟는다면 역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해서 통일부는 트럼프 미군 주둔비 150% 부과, 무늬만 동맹 만들 셈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주둔군 지협정, 소파 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주둔비는 주둔하는 군대가 외국 군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둔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1조원이 넘는 올해 부담금이 특별협정으로 결정이 됐는데 실제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이것은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서 6배 정도에 달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라고 트럼프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파 협정 위반으로 이걸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 협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르노 삼성 노사 통큰 타협해 공산 GM 전체를 밟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통큰 타결이라고 하면 서로 양보하라는 것인데, 노동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양보하라는 얘기는 노조에게 사용자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또다시 노동자들이
고통을 그냥 감내하고 살아라. 그냥 고통스럽더라도 존대를 받고 일하라.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5.18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전두환 5.18 과오 용서 구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이걸 보고 의독경 마이동풍이라고 얘기하죠. 연목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면부터 잘못된 일이고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직접 투자 관련 사법경 신문은 대한민국은 매력있는 나라인가 묻게 하는 탈한국 러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 제조업체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90.7%가 증가했고 반면에 국내 설비 투자는 1.6% 감소했다. 이런 이제 통계를 대비시키면서 한국이 과연 투자 가능한 나라냐 이러는데 이걸 이제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당연히 저임금 그리고 더 많은 착취와 수탈 조건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럼 자본 이동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그럼 자본이 다 나갔느냐? 해외 자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느냐?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 가까이가 외국 자본이 투자하고 있고 국내에는 많은 외국 자본들이 FDI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그 이윤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 수탈이 자기 나라에서 그 수탈에서 얻는 착취해서 얻는 이윤보다 한국에서 착취해서 얻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해양 매각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현대중 대우조선 결합 정치권이 노조 설득에 힘 보태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세계 최대 그룹 조선그룹 현대중 대우조선이 순항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구조조정 우려에 극렬하게 반대한 양사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될까요? 말이 구조조정이지 대규모 정리해고를 찬성할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일터를 쫓아내는데 거기 동의할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조선 불경기라는 이름으로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호경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수주율도 1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다시 세계 1, 2위의 조선소를 통합해가지고 당연히 통합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대규모 정리하고 하는 이 정치가 과연 올바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도 비핵화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부의 북비핵화 해법 현실 아닌 이념이어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은 김정은 경제보다 절박한 건 없다면서 다시 핵 불장난 생각하나 라면서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통한 북한의 체제 보장과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폐기와 미국식 자본주의를 북한에 이식시켜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내려는 미국이 남한만의 지배력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전략 사이에서 북미 간에 치열한 그 협상 내용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현실이죠. 그런데 무슨 비핵화 해법을 한국 정부에게 이념이 아니라 현실 운운하고 있는데 현실의 내용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선거제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연동형 비례보다 결선 투표가 한국 실정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연동형 비례 선거는 사표를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부편 정치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을 전부 폐지시켜야 한다. 전면 비례대표제로 선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불법 파업 전공로 해직자 복직 입법은 법치 유린이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당정이 이제 합의를 한 사항이죠.
2000년 초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파업이 벌어졌고 대규모 해고가 된 이래 지금 10년이 넘도록 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복직을 합의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근무 연한을 3년만 보장하는, 그래서 당사자들은 사실은 상당수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최대 16년, 17년 전부터 해고돼 왔는데 그 기간이 다 빠져버리고 3년만 보장한다고 한다면 공무원은 사실은 퇴직의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금을 탈 수 있는 금액이 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고자 당사자들은 사실 탐탁지 않은 그런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일보는 법치 유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치 유린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 규범에 따른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의 그 피해자들이죠. 그래서 불법 파업이 아니라 악법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조세 저항 우려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기 전에 나눠주기식 재정사업, 무분별한 복지, 선심성 정책 등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소득 공제 문제, 축소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부자 정세를 전제로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조세 부담률을 굉장히 OECD과 평균보다 홀더에 낮은 상태에 묶어놓고 이거 조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역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중국발 수출 쇼크 장기전 각오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처해야죠.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만 말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무역 갈등은 왜 숨기고 있죠? 왜 사드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롯데든 현대자동차는 다 쫓겨 들어오는 이유, 공장이 폐쇄되는 이유, 사업장이 다 폐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드 배치이죠. 본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드가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하는 미국의 MD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한 보복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중 무역 갈등의 핵심에 사드가 있다라는 문제를 이 언론들이 얘기해야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감추면 우리가 중국과의 이 무역 관계가 왜 악화되는지를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 모두 마치겠습니다.